자, 이제 우선 화폐가 이제 붕괴되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재밌게도 반복이 되어 옵니다. 역사적인 반복. 소위 말하는 제국들도 그런 반복적인 실수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로 인해서 뭐 신냉전 시대 지금 달러 패권이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되죠.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건국 이래 가장 번영의 시기를 최근에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소위 말하는 국뽕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세계 5위 수준의 강대국이라고 또 외국의 어떤 조사 기관이 발표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을. 이제 우리 한국은 다행스럽게 이제 반도체, 조선, 제조업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매우 혁신적인 국가 수준이죠. 어쨌든 이제 단위 인구당 이렇게 연구자 수도 단연 미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서구 선진국들보다도 우리가 월등하게 연구자도 수준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나 그러나 우리 제 심정도 이렇게 우리가 멈추면 넘어지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는가. 뭐 그건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국가든 간에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부론에서 이제 화폐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심화하는 입장에서 이제 오늘 저는 화폐의 붕괴 사례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아주 번성할 때 아테네가 번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기원전 2500년 전 뭐 이럴 때의 민주주의라든지 그때의 철학, 그때 플라톤의 철학, 생각 이런 것이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서 공부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나라 제국인 거죠. 일종의 이제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도 현대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뒤처지지 않았다.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기술 외에 이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관점 이런 것은 뭐 2500년 전 사람들이 조금 극단적 좀 이렇게 과하게 말하면 더 뛰어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융성과 번영을 했죠. 이제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현재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혁신적인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아테네 사람들이 썼던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테네가 그럼 어떻게 해서 몰락을 했느냐? 그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아테네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큰 전쟁이 있으면서 아테네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금화에 그 당시에도 이제 금화 은하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금화는 귀하니까 이제 은화는 보명으로 좀 쓰고 그래서 금은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동 뭐 이제 공존하면서 같이 사용되어 왔죠. 이제 그때 전쟁 비용을 위해서 근데 그 금화가 이제 부족하니까 음, 거기에 구리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화가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이제 구릿빛 나는 금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뭐 과거에도 은도 그렇고 순금 이렇게 이제 금의 순도에 따라 이제 화폐의 어떤 그 가치가 또는 전체적인 그 이 교환이라는가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가짜 금화를 만드니까 그 화폐의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굴이 섞어 가지고 그 저질스러운 화폐를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유동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테네도 초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시대에 넘으면 이제 로마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제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그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서기 한 3, 4세기 235년에서 뭐 이때쯤에 로마 네로 황제가 또 똑같이 로마 은하를 약간 변주시킵니다. 뭐 로마 그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를 불태우고 그럼 뭐 그런 거 재건하려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장난 아닌 정말 요즘 어때요 여러분 그 집회 위조 집회 만들면은 그 엄청난 중범죄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황제가 그런 그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또는 아주 혼란하는. 근데 로마 황제들이 그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교묘한 은하 화폐 변조를 하는 거, 뭐 동을 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계속 해옵니다. 계속. 그런 짓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당연히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뢰를 물론 금이라는 것도 근본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금이라는 게 그것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뢰 보이지 않는. 근데 이제 그 화폐가 이제 불량 화폐가 돈다는 것은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제국도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지방의 아테네가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국가인데 그런 패권국가들도 망했고 로마도 결국은 이제 로마가 경제가 붕괴됨으로써 이제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중산층이 이제 몰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도시로 이제 가서 살던 로마 시민들이 이제 농촌으로 가서 이제 뭐죠? 농노, 어? 농촌의 노예가 되면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스페인 페소 은하 이제 페소 스페인이 또 세계 대영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더군다나 이제 저 남미에 가서 또 은광도 발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은도 유입되고 했는데 이때 이제 너무 사치스럽게 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또 부채를 갖기 위해서 또 은화를 로마, 아테네가 했던 에, 굉장히 많은 은화를 전 세계 뭐 70%인지 80%까지 갖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결과적으로 어, 스페인도 어, 이 화폐 인플레이션, 화폐를 더 많이 찍어냄으로써 어, 또 전쟁, 또 영국과의 전쟁 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화폐를 많이 찍어냄으로써 스페인도 결과적으로 또 몰락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장자크 루소가 정신적 기조가 됐던 이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장자크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같은 루소의 어떤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이 혁명의 어떤 철학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경제 대공황이 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치와 그래서 뭐 막내 앙뚜아네트 왕비가 아니 돈 없 그 말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말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왜 굶냐 뭐 이랬다든가 뭐 그런 진실은 아니에요. 그 왕비가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진실은 아닌 거지만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황실에 그 사치가 심했다. 사치가 심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돈이 있어서 사치가 심하면 좋은데 그 사치를 위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펑크낼 정도로 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또 그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을 당시 프랑스도 참전하면서 전쟁 비용도 들고 사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경제적인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새로운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 그래서 스페인 이제 중세 넘어서 이제 근대에도 스페인이 몰락하고 또 프랑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 때는 왕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아주 그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주 지금도 최고의 헌법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그게 국가의 어떤 근본 질서를 전 세계가 따라하는 그런 훌륭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어, 영국의 그 위대한 지성들이 많이 있었죠. 어, 괴테, 또 헤겔, 뭐 이런 지성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러분 뭐 막 뭐 감자 하나 사려고 수레로 돈을 다 싣고 가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독일이 몰락의 길을 가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어? 당연히 새로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는 거죠. 히틀러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대중의 지지의 기반을 삼고 총통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도 반동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지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다시 그 반동으로 히틀러가 총통에 이르는 거예요. 역사는 매우 반복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공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잘못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먹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미국 옆으로 좀 세자면은 참 걱정이 앞서는 게 중국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든지 또 대외적인 그 국제 경제 질서 환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돼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부채 비율이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중국이고 그다음 우리 한국이고 또 미국은 국가 부채가 지금 미국은 흔히 그 국방의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자 갚는 비용이 그 국방비를 넘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고관세 정책을 비롯한 저금리 정책 뭐 이런 정책들을 쫙 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체감하고 있다시피 이제 당장에 이제 고관세 정책으로 해서 우리 수출이 일단은 뭐 타격을 입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또 우리 한국 그 내수 또는 우리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이제 그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모든 게 이제 사슬처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그래서 미국이 또 안정적으로 될 때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될 텐데 저렇게 이제 미국이 불안정하면 일종의 그 하쉬하잖아요. 동맹국들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고. 자, 어쨌든 다시 또 돌아와서 그 화폐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그 실제 노동의 가치에 영향을 그 자체가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더 하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되고 환율이 낮아지면 뭐 수입자가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환율에 따라 그 상품의 가치가 많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안에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국제 질서가 굉장히 우리 노동 가치에 우리한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 폭이 굉장히 커졌죠.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 때는 금본위제로 금을 미국이 그 당시에 한 70% 이상 75% 전 세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러에 금에 뭐 30온스, 32온스 뭐 이렇게 딱 특정 금 가치에 따라 달러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전 세계 그 화폐의 유동성이 달러가. 근데 이제 그 닉슨 때 이제 미국도 부채가 커지니까 그 금보다 돌려줘야 될 달러가 더 많으니까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지금은 막말로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이 종이에다가 1달러, 10달러 써서 이거 10달러다 하면 10달러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의 어떤 신용을 기축 통화를 또 달러 외에는 뭐 특별히 물론 뭐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좀 뭐 굉장히 신뢰를 갖는 통화들이 있지만 뭐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 또 소련도 1991년 해체될 때 결과적으로 어떤 그 해체되면서 이제 화폐 붕괴가 루브르화가 이제 폭락을 하고 국가의 전망과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화폐 붕괴라는 것은 국가가 없는데 그 노동이 제대로 보호받겠습니까? 또 상품이 제 가격을 받겠습니까? 또 시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정의가 잘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화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화폐 전쟁 같은 책도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과거에 몰랐던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게 인식을 안 했었는데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기원 전부터 어떤 그 국가와 화폐 그리고 국가 안에서의 우리 노동의 가치,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의외로 그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그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게 따라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 이걸 우리가 국부론을 배우면서 또 한편 강하게 인식을 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요 화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요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별 토론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